안녕하세요.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해서 발표할 고다빈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브렉시트 배경과 의의, 브렉시트 이후 기업들의 변화 및 대응 전략, 패스텔 분석, 영국의 최근 상황, 마지막으로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브렉시트는 2016년 영국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가 결정되면서 시작된 역사적 변화로 글로벌 경영 환경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써 영국과 EU는 정치적 법률적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업들은 기존의 단일 시장 접근권을 상실했고 영국과 EU 각각의 별도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즉 브렉시트는 글로벌 기업에게 시장 접근, 공급망 재편, 규제 준수 비용 증가 등 새로운 경영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렉시트 이후 기업들의 변화 및 대응 전략입니다.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의 혜택을 누렸었지만 탈퇴 이후 별도로 자체 법률과 규제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제품 안전, 환경 기준, 노동법, 데이터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이중 규제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현지 법인을 재배치하고 유럽 내 기존 생산기지와 물류 네트워크를 재조정하여 영국과 EU 간 시장 간 문제를 최소화하는 공급망을 재설계하였습니다. 브렉시트는 단순한 법률 규제 변화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구조에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영국과 EU의 규제 차이를 이해하고 다문화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현지화 전략을 재정비하는 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또 영국은 브렉시트 관련 전담 TFT, 위기관리팀을 구성해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민규제 변화에 따른 인력 공급 차질에 대비한 현지 인력 채용 확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주요한 대응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패스텔 분석법을 활용하여 브렉시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패스텔이란 기업이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거시적 외부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위협을 파악하고 전략이나 의사결정, 신시장 진출, 신제품 개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법입니다. 이제 패스텔 분석법을 활용하여 브렉시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요인입니다. 브렉시트로 영국은 EU의 공동정책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책과 외교 노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요인입니다. 영국의 경제 성장률은 G7 및 EU에 비해 저조하며 대EU 수출, 외국인 직접 투자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영국은 GPTPP 가입, 개별 FTA 체결 등으로 대외 경제 관계를 재정립 중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요인입니다. 노동시장 변화와 이민자 감소, 사회적 통합, 인구 구성 변화 등의 사회적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기술적 요인입니다. 영국 정부는 AI, 첨단 제조,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적 요인입니다. 친환경 지속가능 경영 기준은 EU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 독자 규제 그리고 정책 시행이 가능해짐으로써 국제 환경 협약과 정합성 차이 발생이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요인입니다. EU의 법률, 인증, 데이터 보호 제도에서 벗어나 영국만의 독자 법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실질 GDP는 팬데믹 초태인 2020년 주요국 중 최대 낙폭을 보였으며 이후 서서히 회복하였으나 EU 평균보다는 성장세가 약합니다. 영국의 실질 GDP는 2020년 10% 이상 감소해서 G7 국가와 EU 중 팬데믹 타격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영국은 팬데믹 이후 유동성 증가와 전쟁발 에너지 위기라는 글로벌 요인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며 브렉시트로 인한 수입품 가격 인상, 노동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주변국에 비해 더 큰 물가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무역 쪽에서는 EU 단일 시장 탈퇴로 인해 영국의 대EU 및 대세계 무역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통관 비용 증가로 인해 중소 수출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시사점 및 향후 전망입니다. 영국 재무부 출연기관인 예산책임사무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향후 15년간 GDP가 4%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실제 연간 총부가가치는 2023년 기준 6%,
2035년 기준 10.1%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1,400억부터 3,100억의 파운드의 손실과 맞먹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브렉시트로 인한 연간 GDP 손실이 1,000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국민 여론은 2025년 기준 브렉시트 선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소 우세하고 있고 재가입 여부 등 정책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경제통합의 부작용, 고립주의 득세, 이민 문제 등 복합적인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역사적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완전히 탈퇴한 지 5년 만에 다시 관계 재설정에 나섰습니다. 우선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영국 내부에선 배신 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관 기자입니다. 영국은 9년 전 국민투표를 통해 3.8%포인트의 차이로 브렉시트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진통을 거듭하다 4년이 지나 공식적으로 탈퇴했습니다. We've taken back control of our laws and our destiny. 지금까지의 결과는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영국의 EU 수출은 21%나 감소했고 각종 무역 장벽으로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브렉시트가 틀린 결정이었다는 여론은 5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노동당 정부가 5년 만에 EU와 첫 공식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 재설정을 위한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240조 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기획에 동참할 길이 열렸습니다. 농축산물과 식품의 검역 완화와 영국인의 전자입국 심사 등 수건 사업도 해결했습니다. 대신 영국 어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상호 조업권을 허용하는 어업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Britain is back on the world stage, working with our partners, doing deals that will grow our economy, and putting more money in the pockets of working people. 양측이 다시 손을 잡는 데엔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A new chapter that is so important in these times because we see the rise of geopolitical tensions. 과거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영국 야권은 맹공을 퍼붓고 나섰습니다. I am gobsmacked that Keir Starmer has signed this deal. This is a sellout, certainly on fishing. 특히 반유럽을 내세운 극우 성향의 개혁당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기록적인 압승을 거둔 만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